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전형적인 제가 평소에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문제풀이 과정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주고 있죠. 스티븐 홀과 보기에 안도다다오의 공통점을 추론하는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스티븐 홀 봐줘야겠죠. 스티븐 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안도다다오는 여기 나와 있죠. 얘랑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억만 하는 걸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4개가 전부 다 맞는 공통점일 거란 말이에요. 맞는 추론, 올바른 추론을 한 공통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점이 딱 한 가지만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맞죠? 그리고 이 둘은 아마 비스무리한 느낌일 겁니다. 그 비스무리한 느낌 사이에서 다른 점을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 일단 읽어보시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한 말들, 비슷한 문맥들 찾아주시는 게 일단은 필요하고, 보면은 건축은 신체적 감성, 인간의 정서 및 기억과 관련된 상징적 공간, 딱히 정서 및 기억과 관련되었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자, 물리적인 재료뿐 아니라 빛과 물, 바람과 같은 비가시적인 자연 요소. 물리적인 재료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자연 요소. 빛, 재료의 질감, 동선, 빛, 구조, 빛, 물, 그리고 틈새, 틈새. 뭐 대충 이렇게 보고 나서 문제를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문제를 봐볼까요? 빛과 물 등의 자연 요소들을 활용하여 거주자의 지각을 활성화시키는 건축 공간을 추구하는군. 자연 요소. 여기 자연 요소 나왔죠? 여기 자연 요소 나왔나요? 빛과 어두움, 물, 이런 자연 요소. 맞는 말이네요. 비어있는 공간인 틈새 영역을 마련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건축 공간, 시간의 변화, 시간의 추이, 시간과 계절. 맞는 말이네요. 3번 물리적인 재료 위에 비가시적인 요소, 안도 다다오, 비가시적인 요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 보시면은 빛, 물, 바람이 비가시적인 자연 요소라고 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얘도 역시 물과 빛을 사용했죠. 요것 역시 비가시적인 요소죠. 여기까지 공통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공간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게 이건 무슨 말이야?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요 내부, 요 예술품, 건축물의 형태를 물과 빛으로 객관적인 공간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방 하나짜리 집이 빛과 물을 이용해서 갑자기 방 2개가 되고 방 3개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나요? 1층짜리가 복층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객관적인 공간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객관적인 공간은 건축물 그 자체인 거죠. 건축물 그 자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다양성, 공간의 확장 이런 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 속에서 저런 틈새 영역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이 딱 답이라고 직관적으로 오지 않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느낌으로 읽는 걸 되게 중시하는 학생이거든. 느낌으로 읽을 때는 그냥 요것도 둘 다 공통점, 객관적인 공간의 형태 변화, 뭐 공간의 확장, 다양성 이런 말들을 보고 나서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 말장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객관적인 공간이란 만들어져 있는 실제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굳이 이 안도다다와 스티븐 홀을 이야기했으니까 건축물 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객관적인 이 공간이 형태가 변화를 한다면은 이 녀석들이 빛이나 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1층짜리가 2층이 된다든가. 근데 빛과 물로는 이 건축물 자체의 객관적인 형태를 변화시킬 수는 없죠. 여기서 느끼고 있는 이 감상에 따른 초점이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감성이잖아요. 그 감성, 주관적인 느낌을 변화시켜주는 거죠. 틈새 사이로 오는 빛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간이나 계절에 따른 빛의 뭐 강도, 색, 그림자의 위치를 달라지게 하는. 근데 얘네들이 객관적인 이 건축물을 형태를 바꾼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절대로. 맞죠? 자, 여기서는 4번, 그러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은 말. 4번, 지각적 체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인 빛의 움직임을 현상학적 경험을 부여한 요소로 여기는군. 맞죠? 빛의 움직임. 빛의 움직임 뭐예요?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강도와 색, 그림자의 위치를 달라지게 하는 빛의 다양한 확산, 빛의 반사 효과. 여기도 빛, 어우러짐, 틈새 영역으로 빛이 공간을 풍부하게 다 빛을 요소로 여기고 있죠. 5번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의 움직임에 따른 현상학적 체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자연 요소를 건축 재료로 중요하게 활용하는군. 거주자에 의해 채워져 가는. 그래, 거주자가 생각을 해봐. 거주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각도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이네, 저 각도에서 봤을 땐 저런 느낌이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시간의 흐름과 거주자의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형상학적 공간을 구현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쪽에서 확실하게 이런 근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다 반대편, 그러니까 지문하고 보기가 있잖아. 만약 지문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그대로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기에서는 그대로 똑같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비슷한 어감을 가지는,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말을 바꿔가지고 혹은 비스무리한 말로 돌려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틀리지는 않게. 그래서 3점 보기 문제, 모든 선지가 다 똑같아. 3점 보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가 다 똑같은데 이런 말장난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문제를 살짝,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살짝 잘못 낸 게, 문제를 살짝 못 낸 게 뭐냐면은 객관적인 공간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 스티븐 홀 그리고 안도 다다오 둘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냈으면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고 하나는 해당하지 않는 그런 선지를 냈을 것인데 그게 뭔지는 뭐 모르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어찌됐건 간에 더 어렵게 내려고 했으면은 둘 다 해당하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둘 다 해당하는 게 아니라 둘 모두에게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는 적절한데 하나는 적절하지 않게 말하는 선지를 냈을 거예요. 요건 둘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쉬운 문제라면 쉬운 문제죠. 요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면은 사실 지금 이게 앞부분 지문 강의도 있긴 한데 지문 강의를 찍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지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문제만 보고 푼 건데 어디를 제시를 하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했으면은 사실 문제만 보고도 풀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 독해하라고 하고 지문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너무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혹은 덜 그러니까 자원을 덜 투여하고 그 자원이라면 우리가 읽는 노력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때 필요한 독해량 이런 게 사실 문제를 풀 때 그것보다 훨씬 덜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너무 많이 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어렵게 느끼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강의 듣고 나서 제가 지금 체크한 이 후반부 스티븐 홀이랑 보기만 보고 문제를 꼭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하셨죠? 여기까지 할게요.